자, 주제통합 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인데, 몇 가지 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응보주의하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응보주의하고 나의 선, 공리주의적 관점이 나오는데, 자, 이 응보주의도 자칫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통적 응보주의하고, 그 다음에 회복적 응보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나오다 보면은 좀 내용이 섞이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형벌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규범 위반자에게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형벌의 기본적인 뭐예요? 개념이죠. 개념. 자, 정리는 안 할게. 기본 개념이야.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 화제가 제시돼 있어요. 형벌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의 답. 그러니까 얘를 벌 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되는 것인가? 사람의 어떤 인격을 침해하고 뭐 생명까지 빼앗는 건데 당연히 정당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야. 응보주의,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형벌론은, 자, 응보주의 형벌론,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한다고 주장한다. 뭐라고요? 어떤 그릇된 행위,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야.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다 이런 거죠. 맞을 짓을 했다, 죽을 짓을 했다 이런 거. 응보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에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형벌에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이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릇된 행위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친 거죠.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해를 당해봐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알다시피 뭐 함무라비 법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자,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여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지, 어리니까, 모르니까 뭐 이런 거, 또는 위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은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뭘로 보기 때문에?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벌을 줄 수 없다. 이유네요. 왜 무지나 실수, 위급 상황에선 벌을 줄 수 없느냐? 우리가 이제 이 행위, 그릇된 행위라는 것을 도덕적 악함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함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으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져라.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응보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릇된 행위. 그 그릇된 행위라는 것은 타인들에게 가한 해. 그러나 무지나 실수, 위급 상황은 봐준다. 왜? 이거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단.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이라면 응분을 근거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자, 책임이 근거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거니까요. 자, 전통적 응보론자는, 자, 지금 여기 전통적 응보론자의 관점이 나왔네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 이게 뭐냐? 시정적 정의는 당연히 뭔지 나와야 되겠죠?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시정,
고친다. 자, 우리가 뭐 잘못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군대 가면. 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좋은 상태가 깨졌어요.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에게 가해진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뭐한다?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한다고 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응보론자라 평가받는 플라톤에 따르며, 자, 플라톤도 전통적 응보론자.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봤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인데 범죄를 저짐으로 인해 죄의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의 균형적 상태, 곧 정의로운 상태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다. 자,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잘못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잘못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 이렇게 벌을 주면은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야 이제 잘못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서 20년을 살았다. 그럼 그 죄가 없어지나요? 회복이 된 거야? 뭐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지 회복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뭘 하는 거냐? 결국 회복을 시키는 거다. 잘못이 소멸되는 거다. 균형과 안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 응보론자들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문제에도 나오지만 이 글은 이론을 소개하고 문제점 제시하고 이론을 소개하고 문제점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다음도 보죠.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회복적 응보주의자. 자, 이번에는 전통적이 아니라 회복적. 자, 그러니까 응보주의자도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네.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욕구 억제, 이걸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기를 뭐하는 사람? 거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함으로써 그에 의해 철회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뭐냐? 옳은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와 달리, 자, 다른 점이야. 형이사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자, 이 점은 달라요. 저기 형이상학이라고 하니까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런 실체가 없는 어떤 가정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로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 자, 그러면 이것도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점, 한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회복적 응보주의자들도 역시 욕구를 억제하기로 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너 부담을 가해. 그래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응보론자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죄 자체를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막 정의를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피해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응보주의 형벌론입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나왔던 게 응보주의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가는 해다. 말 그대로 응보, 네가 한 대로 그만큼 거두는 거다.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네가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전통적 응보론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정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벌을 줌으로써
그 다음에 회복적 응보주의자는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 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의견이 나눠지는군요. 자,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공리주의. 자, 또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봅시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나눈다. 자, 과거, 미래. 과거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결과보다는 이전에 행해진 행위, 잘못된 행위. 자,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다. 말 그대로. 이런 입장의 형벌론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다. 미래의 결과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미래의 결과인지 봅시다. 자,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 인간의 목적, 궁극적 가치.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해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자, 형벌도 결국은 형벌이니까요.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익이야, 이익. 공리, 공공의 이익. 이거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가치가 커야 돼요.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즉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완전 대립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 반대예요. 앞에서는 뭔가 올바르게 만드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이런 거라면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익 추구.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면은 사회의 존립과 안정되면은 당연히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벌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총량을 크게 하려면 사회가 안정돼야 되는데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벌 제도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된 것이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다. 자, 특별 예방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이게 특별 예방. 그리고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 것.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이 범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 예방이란 거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고,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일반인들 있죠? 죄를 짓지 않은 이런 일반인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뭐를 중시한다는 거야?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미래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이 완벽한가? 라고 했을 때 역시 얘네들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 한 개. 하지만 공리주의 형벌로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회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옛날도 아니에요. 한 40년 전 막 이렇게 이제 막 전두환 때나 막 이럴 때 삼청교육대 이런 것들 했어요. 그러니까 깡패들, 범죄자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막 행동이 불순하고 언행이 불순하고
옷차림이 불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막 문신 있고 옛날엔 문신 있으면 대부분 조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뭐 삼청교육대 뭐 순화시킨다,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가혹하게 이제 처벌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일벌백계식 처벌. 그렇죠. 한 사람만 뒤지게 치는 거야. 좀 너무 심한 거죠. 연자제라는 거는 아버지가 뭐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아들한테까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렇죠. 아버지의 잘못인데 왜 그 자식까지 가는 건지. 또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오늘은 뭐 몇 명이 떠들었는데 우리 반 전체가 혼나야 된다. 좀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옳지 못한 수단이 정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좀 각각의 입장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나우 내용 전개 방식. 이건 아까 문제 풀다도 잠깐 설명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5번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죠? 근데 모두 다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일치 문제입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과거 지향적 입장을 지닌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응보주의가 나왔고 공리주의가 나왔는데 응보주의가 과거 지향적이다. 옳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니까 공리주의자는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자.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회복적 응보주의는 형벌을 통한 정의 실현의 범위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단점. 피해자의 고통. 자, 문제점이었죠. 자,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형벌을 통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야. 4번 전통적 응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지금 답이 4번인데 전통적 응보주의자, 즉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제시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범죄자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사회 전체의 정의와 균형 이런 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까지만 했지 뭐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5번. 공유주의에선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의한 방식도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수단이 좋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기억 니은의 입장과 부합하는 사례. 자, 봅시다.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의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공리주의야. 초기에. 그러니까 일벌백계 같은 거지. 자, 일벌백계. 자, 지금 기억이 응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공리주의야. 그러니까 A는 공리주의에 들어가야 돼요. 1, 4번 아니야. 그리고 4번도 1, 4번 아니에요. 자, 다음에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을 이르는데 이들이 무지에 의해 형법을 했다. 무지, 책임이 없다. 자, 이거는 누구? 응보주의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니은, 얘는 기억.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다음, 얼마 전 조업 중이던 어선이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인근 항구로 긴급 대피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 다른 선박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범에 적해진 바에 따라 형벌을 면하였다. 자, 이거는 뭐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즉, 뭐가 없는 거야? 도덕적 악함이 없는 상태니까 벌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응보주의죠. 그릇된 행위지만은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네요. B,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 문제네요.
자, 롤스. 가가 응보주의, 나가 공리주의. 그 다음에 롤스랑 비교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봅시다. 롤스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자,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에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그로 인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 미래에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죠. 공리. 그런데 형벌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의 비용이 든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었을 때만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합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와 정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벌의 정당화 방식으로서 절차주의적 형벌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절차야, 절차. 합의를 이루어야 돼. 그냥 누군가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누군가 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자, 롤스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는데 이 점은 공리주의적 형벌자와 유사하다. 그렇죠. 아까 공리주의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롤스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응보론자들도 책임이다. 당연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의 사회적 가치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런 거는 공리주의자와 유사하죠. 공리주의자도 총량, 이익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롤스는 형벌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에이, 비용이 든다고 했어. 비용이 드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틀렸고,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와는 다른 입장이다 라고 돼 있는데,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전통적인 거야. 전통적 응보론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 다른 거네요. 4번 정답. 5번. 롤스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시정적 정의의 실현으로 형벌을 정당화하는 전통적 응보론자와는 좀 다르다. 그렇지.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어휘 문제. 네, 앞에서 내가 어휘 문제 좀 헷갈려가지고 써놨어요. 자, A는 박탈이야. 박탈. 펜. 자, 박탈. 자, 박탈의 개념을 봤더니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음. 오케이. 박탈의 개념이죠. 빼앗았다. 다음 B는 뭐냐? 간주한다. 간주한다. 자, 그러면 남 모양,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본다. 그렇다고 여긴다. 간주한다. 같다고 간주한다. 오케이. 다음 C는 초래. 어떤 일의 결과로서 현상을 생겨나게 한다. 결과로 생겨나게 한다.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오케이. 괜찮죠? 다음 D는 인정이거든요.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한다. 인정이 그래요? 인정은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했어.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지? 오이, 전혀 틀렸네. 아마 쉽게 풀었을 거야. 경계 따위를 구별하는 거는 확정했다 또는 획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범위를 확정했다. 시험 범위를 확정했다. 획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 4번. 다음에 기여했다는 거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했다. 내가 사회에 기여했다. 이바지했다. 오케이. 괜찮네요. 자, 여기까지 주제통합사 강의가 되겠습니다.